알토스쿨 오프라인 수업에 오시면은 제가 그 카메라 기종들마다 이 카메라는 무슨 특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세요라고 제가 다 바디 세팅을 다 해드려요. 물론 이렇게 설명도 해드리면서 나중에 문제 있을 때는 요거 들어가서 만지세요 하면서 다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중요한 것들은 제가 다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그 학생분들에게만 또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돌아가셔서 까먹어도 다시 그 영상 보시면서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카메라 세팅을 해야 되는데, 카메라를 처음에 딱 샀어.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사진 비율을 정하셔야 돼요. 표준 사진 비율은 3:2라고 되어 있는 거고, 이게 대부분 이제 사용을 디지털에서 대부분 사용하는 건데, 4곱하기6, 예를 들어서 4곱하기6 사진 인화를 했을 때 사진이 잘리지 않고 그대로 나오는 비율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4곱하기6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비율이에요. 근데 어떤 그 카메라에 따라서, 미러리스라든지 컴팩트 카메라에 따라서 어떤 거는 4:3, 4:3은 그 컴팩트 카메라랑 중형 디지털 카메라의 그 판형인데, 4:3으로 그 기본적인 세팅이 되어 있고, 또 어떤 미러리스는 16:9로 기본 세팅이 되어 있어서 사진을 찍을 때마다 이렇게 찍을 땐 괜찮은데 또 세로로 찍으면 요상하고 막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거든요. 특히 그 16:9로 되어 있는 카메라가 진짜 많아요. 그 초창기 미러리스 가지고 계신 분들 있죠.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그 영화 배우님이 그 광고하신 그 카메라가 엄청 불티나게 팔렸었는데, 그 카메라는 기본 세팅이 16:9예요. 아직도 여전히 16:9로 찍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 카메라다, 그 여성분이 찍은 그 광고를 한 그 카메라를 내가 사용을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빨리 사진 비율, 종횡비, 사진 비율, 뭐 사진 크기, 뭐 요런 글씨가 이제 있는 데를 찾아 들어가셔서, 설정에 들어가셔서 16:9로 됐으면 빨리 3:2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사진 이렇게 일반적으로 찍는 것처럼 인화했을 때 이쁘게 나오고 볼 때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4:3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빨리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실 때도 내가 만약에 이걸 인화를 할 거야 하면은 4:3이 아니라 3:2로 바꾸셔서 촬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21:9는 영화예요. 가로로 길쭉한 21:9. 그 다음에 정사각형은 인스타그램, 정방형인데 인스타그램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1은 파노라마예요. 여기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게 3:2 표준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사진 비율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요게 16:9. 16:9는 HD TV 판형이에요. 그래서 약간 좀 TV를 보는 느낌으로. 뭐 요새는 세로 TV가 있어가지고 세로 이렇게 또 있는데, 세로 TV는 주로 평상시에는 요리 레시피라든지 그런 사진을 보는 뭐 이제 용도, 레시피, 그 다음에 핸드폰, 스마트폰이랑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폰 보는 용도로 세로가 있는 거고, 보통은 그 TV는 가로로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장방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내가 이거를 찍어서 TV로 옮겨서 내가 볼 거야 라고 하는 분들은 16:9로 좀 계획을 하고 찍으시는 게 좋겠죠. 하지만 돌아갔다가 다시 세팅을 할 때는 3:2로 설정을 하는 거를 깜빡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1 사이즈는 정방형으로서 인스타그램 때문에 유명해진 비율이에요. 이제까지는 항상 사진이 길쭉했는데 딱 정사각형이 되니까 우와 되게 힙해, 되게 멋있어, 되게 감성적이야 라고 하면서 인기가 이제 폭발이 있었었는데, 지금은 인스타그램이 정방형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잖아요. 포토그래퍼들은 아니 사진이 정사각형밖에 없냐? 아닌 것도 존재하는데 막 하면서 좀 다른 게 좀 생긴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인스타그램을 정방형을 하는 게 이쁘더라고요. 네. 저도 막 장방형을 하다가 지금 결국에는 다 정방형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방형 사진을 또 찍을 때는 이 가로 세로 가로가 이렇게 좀 길쭉하거나 이런 사진을 찍으면은 좀 구성하는 게 좀 어려움이 좀 있거든요. 근데 정방형,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 판형을 찍을 때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요소가 다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다 눈에 쏙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꼭 가운데에만 대상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처럼 옆에 둔다든지, 그쵸? 이렇게 위아래로 둔다든지, 이렇게 좀 대칭으로 이렇게 둔다든지 이런 모양으로 넣어주시면은 좀 더 좀 집중된 효과가 됩니다. 이렇게 구성적으로 하는데 좀 재미있어요. 이런 것도.
자, 그 다음에 카메라 스트랩 매는 법과 길이 조절 방법을 이제 할 건데, 그 카메라 스트랩 매는 방법은 제가 이게 블로그에 요 사진을 올려놨어요. 사진을 올려놨으니까 요대로 따라서 한번 해보시고,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건 좀 참고하시라고 동영상으로 또 찍어서 다음에 좀 올려드릴 테니까 이걸 보세요. 카메라 스트랩은 이렇게 동그라미로 들어가서 똥아리를 트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형식이라서 이 그림이 잘 나왔으니까 일단 좀 참고를 해주시고, 그래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해서 제가 동영상 하겠습니다. 매는 방법은, 자, 카메라 끈을 이용해서 오른쪽 어깨에 멜 때는 렌즈가 뒤로 가게 매면 됩니다. 이렇게 엉덩이 뒤로 가고 있죠. 길이는 카메라를 잡으려고 이렇게 팔을 이렇게 딱 접었을 때, 뭔가 물건을 잡으려고 팔을 이렇게 접잖아요. 접었을 때 손에 바로 잡히는 높이를 맞추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너무 길게 하면은 사진 찍을 때 저 멀리 갔다가 다시 막 오고 막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근데 너무 짧으면 또 막 이러잖아요. 안 잡히니까 위험할 수 있으니까, 다치고 위험할 수 있으니까 길이는 내가 물건을 잡으려고 팔을 살짝 굽혔을 때 이 그 카메라가 딱 잡히는 그 위치가 자기에 맞는 위치입니다. 제가 수업을 했을 때 이 카메라를 제대로 된 길이로 메고 계신 분들이 진짜 거의 제로에 가까웠어요. 다 너무 짧거나 너무 길거나 아예 없거나 그냥 뭐 그 손목 스트랩 막 이런 거 쓰시거나 이런 분들이 주로 많이 계셨었는데, 이렇게 자기한테 맞는 길이로 쓰면은 굉장히 그 갖고 다닐 때도 편하면서 찍을 때도 되게 빨리빨리 손에 싹 들어오게, 그립이 손에 싹 들어오게 찍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꼭 길이를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 스트랩을 멜 때는 왼쪽으로 멜 때는 렌즈가 옆으로 가요. 옆으로 가게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을 매는 거랑 반대로 매는 거죠. 그래서 양쪽으로 멜 때는 카메라 오른쪽을 매면은 렌즈 뒤로 가 있어야 되고, 왼쪽을 멜 때는 렌즈가 옆으로 가 있어요. 여기처럼 똑같이 렌즈를 이제 뒤로 가게 하면은 그 그립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양쪽을 메고 있다가 오른쪽으로 찍고 그 다음에 또 세컨 바디로 이렇게 착 찍어야 되는데, 그게 뭐 돌아가 있으면 손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저거는 사진을 찍는 사람이 웬 게 아니구나. 그럼 뭐겠어요? 짐꾼이구나. 네. 짐꾼내니까. 네. 맞는 방법으로 해서 빨리 이렇게 투바디 했을 경우에 이렇게 착 낚아채서 찍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카메라 잡는 법에서 대해서 볼게요. 카메라는, 자, 왼손으로는 카메라 앞에 보면은 요게 이렇게, 여기구나. 네, 여기 보면은 포커스 링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만지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자동으로 카메라가 착착 해주기 때문에 얘는 만지는 게 아니고, 카메라 이렇게 아래를 받쳐주고 그다음에 오른손은 그립을 이렇게 딱 쥐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좀 짧은 카메라 렌즈를 사용을 했을 때는 이렇게 바디에 이렇게 대고, 좀 무거운, 이게 좀 앞에 나오는 그런 망원 렌즈라든지 표준 줌 렌즈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됐을 경우에 무거워서 되게 처지거든요. 뭐 힘이 좋아서 안 처지시는 분들이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무거워가지고 처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삼각형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앞에를 좀 이렇게 좀 대줘요. 이렇게 무게를 좀 분산을 시키느라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손을 삼각대로 만들어서 얘를 좀 받쳐주는 형태로 하면은 좀 몸에 무리가 좀 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촬영 방법은 다 자신들만의 방법이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 포커스 링을 건들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무게가 오른손과 왼손이 잘 분산이 돼 있어야 되고, 흔들리지 않는 자세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흔들리지 않게 여기서 두 팔을 몸에 붙여야 돼요. 몸에 붙이면은 이게 뷰파인더에 안 올라오거든요. 뷰파인더가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어깨를 올리세요. 어깨를 올리면은, 이렇게 올리면은 이렇게 팔을 붙이고 이렇게 하면 붙겠죠? 이래서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미러리스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촬영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찍고 그냥 이렇게 찍고 하시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팔을 붙여서, 네, 팔을 붙여서 이렇게 뭐 터치를 하시든 조작을 하시든 이렇게 아래를 받쳐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요약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전에 얘기했던 라이카 포맷 DSLR은 여러 카메라들 중에서 이미지 품질이 가장 우수합니다. 네, 이미지 품질이 가장 좋습니다. 내가 품질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라이카품의 풀프레임 DSLR을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미러리스 카메라로는 정적인 사진을 찍는 게 좋다. 왜냐하면 그런 포커싱 속도라든지 정확도가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요즘은 나온 굉장히 그 고가의 엄청 고가의 엄청 무거운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는 어느 정도 속도가 많이 이제 뭐 DSLR과 뭐 비슷해졌다, 되게 정확도가 많이 올라갔다라고 할 텐데, 누구나 다 그런 미러리스 카메라를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미러리스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그 포커싱 속도가 좀 떨어지는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그걸 찍을 때는 좀 정적인 사진, 친구를 찍을 때는 좀 움직이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또 동물을 찍을 때는 그 안 움직이게 뭔가 이렇게 먹을 거를 꼬신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안 움직이게 만든 상태로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풍경이나 정물을 찍을 때는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고성능의 컴팩트 카메라는 기동성이 가장 우수하다. 뭐 내가 엄청 고가의 DSLR이 있고 뭐 풀프레임 미러리스가 막 엄청 막 좋은 게 있어도 무거워서 못 갖고 다니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네. 사진은 찍어야 마시기 때문에 저는 항상 많은 카메라가 있어도 항상 밖에 나갈 때는 제일 조그만 컴팩트 카메라를 가지고 나가요. 물론 일을 할 때는 무거운 카메라를 막 낑낑거리면서 가지고 나가지만, 보통 일상을 즐기거나 블로그에 뭐 포스팅할 거를 올린다거나 SNS 용도로 할 때는 편안하게 컴팩트 카메라라서 좀 담습니다. 물론 일을 할 때는 다 DSLR, 무거운 DSLR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사진 비율은 3대2로 맞추자. 내가 카메라가 있다 하면 제일 먼저 지금 해야 되는 건 3대2로 맞추시고, 스트랩 똑바로 묶으시고 스트랩 길이 맞추시고요. 네. 숙제입니다. 항상 제가 마지막에 숙제를 드릴 거예요. 숙제를 드릴 건데, 이거를 꼼꼼히 하셔서 제가 뭐 써보세요, 뭐를 찍어보세요, 뭐를 사보세요, 뭐 기타 등등의 그때그때 맞는 숙제를 드릴 건데, 이런 숙제를 이제 잘 하신다면 뭐 선물? 여러분들 실력이 느는 게 선물이겠죠. 네, 그래서 오늘의 숙제는 나한테 맞는 카메라가 어떤 것인지 이렇게 이상형 월드컵처럼 오늘 수업을 따져가면서, 나는 이거는 좋아, 이거는 조금 안 될 것 같아, 내가 찍는 건 대상이 뭐야,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찾아가면서 나한테 진짜 맞는 카메라, 내가 지금 카메라를 가지고는 있지만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 나의 굉장히 베스트, 내 인생의 베스트 카메라는 뭘까라고 하는 거를 한번 이렇게 좀 뭐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메모를 하고, 그 다음 시간에 또 수업을 들으면 그거 베이스로, 오늘 한 거 베이스를 해서 또 이제 발전돼서 그 다음 수업에 나올 거니까 도움이 또 많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블로그 댓글을 남겨주시는 게 제가 가장 빨리 확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블로그 뭐 안부 글 이런 것보다는 댓글 이게 수업에 나와 있는 거에 이제 문을 하실 게 있으면 블로그 댓글로 남겨주시는 게 가장 빨리 제가 볼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렇게 좀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 수업에 대한 문의도 주시고, 그 다음에 수업에 대한 공지는 제가 또 이렇게 열심히 또 이제 글을 써가지고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빠른 시일에 또 만나요. 안녕.